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등비급수의 활용, 등비급수를 끝내보도록 합시다. 등비급수는 등비 수열을 무한히 합하는 것이었죠.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은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m-1거듭제곱. 그렇다면 우리는 급수에 대한 계산은 리미트 m 무한대 그리고 부분합으로 계산 진행해 왔었죠. k = 1부터 n까지 ar의 k-1거듭제곱. 이 녀석이 수렴하는 유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아. 풀을 좀 더 적어볼까요? 부분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본다면은 1 빼기 공비 r분의 첫 항 a 곱하기 1 빼기 공비 r의 n거듭제곱. 이것이 수렴하는 경우 1-r분의 a라는 값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나오는 유일한 조건,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등비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자, 1과 r분의 a,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이라는 등비급수의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앞서 연습했던 것처럼 첫 항과 공비의 값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면은 뒤에 문제들 푸는데 계산상으로는 큰 지장은 없어요. 아무래도 1 빼기 r분의 a라는 값이 무엇이 되는지, 어떻게 급수가 구성이 되는지, 일반항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다룰 것은 활용이니까 몇몇 유형을 볼 건데, 제일 먼저 다룰 것은 순환소수와 무한급수가 되겠습니다. 순환소수라는 게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실수를 여러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중에 하나이지만 유리수는 아니고요. 유리수이고, 이름 그대로 수가 유한하게 반복되는 소수, 소수점 아래에서 (0이) 아닌 일정한 수가 반복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3분의 1이라는 값. 1을 3으로 나눈다면은 0.333, 끝없이 333 계속 나오는 걸 이렇게 적었죠. 0.3하고 순환마디 3 해서 3 위에다가 점 하나 꽁 찍어주던 거, 요거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 있을 거예요. 이것도 등비급수의 활용으로,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로 순환소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건 아니고요. 이 0.333333이라는 값이 유리수의 값으로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요. 솔직히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문이과 통틀어서 수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첫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이 수학2에서 그 부분 힘들었죠? 원리합계, 그 원리합계보다도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어떤 문제 유형의 풀이도 있고, 유형에 대한 올바른 공략, 풀이들도 있는데, 자, 어떤 유형이냐면은 도형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도형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림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그림에 대한 해석 또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 함수를 좀 다룰 줄도 아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프랙탈 구조라든지 그리고 기타 연산상에서의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강의로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종종 꺼내서 볼 수 있게 쌤이 일부러 RP 문제들도 몇 개 더 풀어볼까 합니다.
자, 초반에는 순환소수 얘기는 비교적 쉽게 진행이 되니까 좀 빨리 얘기를 하고 본격적인 도형에 가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 보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이라기보다는 하긴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 있긴 하네요. 이 녀석의 값을 나타낸다면은 분수, 즉 유리수로는 99분의 51이 된다. 순환마디의 길이가 2니까 분모에 9 2개 연달아 적어주고요. 그리고 순환마디의 값을 분자 위에 그대로 적는다.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도 결과는 빨리 찾을 수는 있죠. 0.628에 순환마디가 28, 순환마디가 2와 8이네요. 그렇다면은 순환마디를 포함한 소수점 아래 전체 길이는 3자리, 순환마디는 2자리니까 990분의 628에서 순환마디에서 벗어난 6이라는 숫자 빼준다. 뭐 이런 계산들 했었던 거 기억하시려나 몰라요. 당연히 지금 할 계산은 이 좌변으로부터 우변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에 의한 풀이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배워왔던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등비급수가 쓰려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0.51땡땡 순환마디 51이라는 것은 0.51515151 요렇게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 소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순환소수입니다. 자, 이 수를 다음과 같이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0.51과 그리고 여기에 0.0051을 더하고 또 0.000051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계속 0051을 더해 간다면은 위에 이 식의 값과 동일하겠습니까? 자릿수도 이쁘게 잘 맞추고 있죠. 5, 1, 5, 1. 그렇다면 이 값들을 보면은 첫 번째 항은 0.51이고 그 다음에 항에 가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분의 1을 했죠. 소수점 2자리 뒤로 밀려나니까. 마찬가지 한 번 더 곱하기 100분의 1을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첫 항은 0.51이고 공비가 100분의 1인 그러한 등비급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분의 51.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가 100을 곱하니까 100 빼기 1분의 51. 앞서 이야기했던 99분의 5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답니다. 별거 없어 보이죠? 사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중학교 때 우리가 등비급수 내용을 순환소수 내용을 배우긴 했지만 지금은 등비급수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그 공식 표현들이 다 틀렸던 건 아닙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그 시기에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던 가장 고급 풀이였던 거죠. 자, 요번에는 순환마디에 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0.628인데 순환마디는 28. 그래서 0.628282828 땡땡땡 이렇게 진행되는 친구군요. 자, 마찬가지 합의 형태로 표현해 볼 건데 0.6에다가 0.028 더하고 0.00028 더하고 0.000 하고 또 공 두 개 한 다음에 28 더해가는 형태이다. 자릿수 맞춰서 진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위에서 아래로. 굳이 여러분 쓸 때는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아래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적을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은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려고 구성을 했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친구 0.6이라는 친구만 약간 예외적으로 빼주겠습니다. 왜? 들어가요. 네. 0.6을 제외하고 그 아래부터 등비급수가 되는 형태니까 0.6을 예외적으로 따로 빼두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등비급수 계산을 하겠어요. 자, 공비가 얼마일까? 0.0028에다 얼마로 곱했을까? 소수점 두 자리 늘어났으니까 100분의 1이 역시 곱해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 빼기 100분의 1이 공비 부분 1마 R 100분의 1 해당되는 거 분모에 적어줬고, 분자는 그럼 얼마? 첫 번째 항이니까 0.6이 아니라 0.0028부터 순환소수 시작이에요. 0.028. 자, 요거 계산한다면은 0.6과 그리고 분자 분모에다가 위에가 분자가 소수점 세 자리까지 가다 보니 분자 분모에다 100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분자는 28이고 분모는 1000 빼기 10 990이 된다. 990이 된다. 그래서 요 계산을 마저 더 진행하면은 위에서 봤던 모양 990분의 자, 참고로 0.6을 990분의 얼마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0.6이라는 것은 10분의 6이니까 오케이, 분자 분모에다가 99를 곱해야지,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계산을 99를 곱한다기보다는 6에다가 100 빼기 1을 곱한다고 생각합시다. 100 빼기 1이 내나 99니까 600에서 6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628에서 빼기 6이다 라는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90분의 622 약분되는 데까지는 진행해 주시고요. 요게 등비급수를 바탕으로 순환소수를 나타낸 겁니다. 한 번 더 99분의 34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 99분의 34는 순환소수로 나타낸다면은 어떠하나? 0.343434 땡땡땡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역연산을 해줘도 좋겠고, 자, 이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하자. 즉,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small an, 그렇다면은 a1이라는 것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숫자 3이 되겠고요. 3이 되고, a2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숫자 하나, 위에 찍으면 또 오해할라. 하나, 두 번째 4가 되고요. a3는 세 번째니까 3이 나오네요. 똑같은 값이니까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4고요. 다섯 번째 3이고요. 여섯 번째 4네요. 요렇게 땅땅땅 땅땅땅 역시 무한 반복된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바로 A 홀수 항들은 모두 다 3이라는 값으로 나오고요. A 짝수 항들은 4라는 값으로 나옵니다. 요걸 좀 더 고급스럽게 쓴다면은 홀수 짝수니까 이렇게 쓰긴 하는데 2k 빼기 1 2k, k는 자연수,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급수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 거듭제곱 an의 값을 구하여라. 요거 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니까 합의 형태를 한번 풀어 써보겠습니다. 2의 1 거듭제곱분의 a1, 2의 제곱분의 a2, 2의 세제곱분의 a3, 2의 4제곱분의 a4 요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겠죠. 무한급수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서 내용을 하나 이야기한다면은 a1이라는 값, a3라는 값, a5라는 값, 홀수는 죄다 3과 같다. 홀수 번째 항들은 전부 3과 같다. 그리고 a2라든지 a4라든지 a6와 같은 짝수 번째 항들은 4의 값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급수도 홀수 항들끼리 그리고 짝수 항들끼리 끼리끼리 따로 더해 볼까 해요. 따로. 그러면은 홀수 항들
얘네들은 3이라는 공통인수 A1과 A3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3이라는 값으로 동일하죠. 그렇다면 2분의 1과 8분의 1. 그 다음은 2의 5제곱이 될 테니까요. 32분의 1 땡땡땡 계속 이어지는 형태일 거고요. 짝수 번째 항들은 A2 또는 A4 즉 4라는 공통인수를 가지니까 묶어내주고 A2제곱분의 1 4분의 1 4제곱 16분의 1 그 다음은 64분의 1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파악할 내용은 이 소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등비급수라는 사실을 알아내셔야 되겠네요. 1 빼기 공비가 얼마일까요? 2분의 1이 얼마 곱하면 8분의 1? 얼마 곱한다? 4분의 1이란 값을 일정하게 곱해가고 있습니다. 4 곱하기 1 빼기 공비 얼마? 역시 4분의 1이고요. 첫 항 4분의 1. 요거 계산 마무리 한다면은 분자 분모 4 곱합시다. 그러면은 4 빼기 1 3이고요. 분자는 2. 분자 분모 약분되고 더하기 다시 한번 분자 분모에 4를 곱한다면은 4 빼기 1 3분의 1.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4군요. 이거 얼마지? 3분의 6, 10. 3분의 10이라는 값이 된다. 순환소수 자체도 등비급수와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순환소수를 가지고 A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하나 정의했습니다. 문제에서 정의했어요. 그리고 그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수열이 어떤 녀석일까 하고 봤더니 홀수항들끼리 그리고 짝수항들끼리 홀수항, 짝수항 끼리끼리 등비급수가 되던 형태라는 거죠. 요런 이제 숨은 내용들을 파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등비급수 활용의 첫 번째 유형, 순환소수와 등비급수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이제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요런 단어가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고 그리고 같이 애써 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도형에서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프랙탈 구조라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는 해야 하겠습니다. 자, 프랙탈 구조가 뭐냐 하면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구글에서 프랙탈을 한번 검색해 봅시다. 자, 프랙탈이란 뭐 이런 거랍니다. 일부 작은 조각이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냥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프랙탈 구조라는 거는 자기 복제를 뜻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복제.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이제 예제에 이 프랙탈 항구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움직이는 GIF 파일 한번 보세요. 이런 소위 짤방들 많이 봤죠? 근데 여러분이 많이 봤던 그런 짤방은 무한 반복되는 류의 짤방이었을 텐데,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으로 이어지는 거. 근데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전체를 확대하는데, 같은 모양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GIF니까 시작되는 프레임이 있고 끝나는 프레임이 있고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긴 한데 그림을 보면은 확대 계속해 나가도 기존에 있는 작은 녀석의 모양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랙탈의 예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프랙탈의 예시. 이런 이미지들을 좀 통해서 본다면은 비교적 쉽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금 봤던 프랙탈 해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명한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는 것도 있고 브로콜리. 자연에서도 이러한
프랙탈 구조를 자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뭐냐면은 브로콜리의 단면을 잘랐을 때 그 단면에서 말단부로 간 모양도 하나의 브로콜리 모양을 띠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도 수학적으로도 유명한 내용들이에요.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는 내용이 그림 2번이고요. 그림 3번은 코우의 눈꽃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서 하나 간단한 예제를 보여줄까 하는데요. 자, 이 코우의 눈꽃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좀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문양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끔 혼자 머리도 식힐 겸 미친 척하고 이걸 그리기도 해요. 좀 재미있어요. 나만 재밌을런지 모르겠는데 모양이 좀 아름답습니다. 확대해서 보고 그림을 좀 축소하도록 할게요. 얘 룰은 이런 겁니다. 모든 직선을 3등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직선을 바탕으로 가운데 직선으로 정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뭐냐면은 0단계에 있는 직선에서 3등분하고 이 가운데 있는 직선을 바탕으로 정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올린 겁니다. 이게 새로 추가된 것이에요. 그리고 2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1단계에서 다시 한번 3등분씩 해주고요. 모든 직선들을 3등분하고 거기에 새로운 정삼각형의 일부 모양을 그려 넣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가요. 자, 그렇다면은 프랙탈 구조. 프랙탈은 전체가 자기와 같다라는 게 프랙탈 구조인데요. 자기 복제라고도 하고 전체와 일부가 동일한 구조.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이 3단계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만큼의 부분은 2단계의 부분과 동일하다라는 게 그림으로 비교가 됩니까? 3단계로 확대하면 2단계 모양이 나오겠어요? 그 2단계에서도 이 부분은 1단계 모양과 같은 거고요. 당연히 3단계도 이 4단계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3단계 모양은 4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계속 확대해 가면은 동일한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게 기본적인 프랙탈 구조인데 뭐 그러려니 하셔도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가 도형 문제를 다루는 이 급수에서는 방금 본 프랙탈 구조처럼 동일한 모양이 반복된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먼저 알아볼 내용이 있습니다. 닮은 꼴인 두 도형의 (1번) 닮은 비가, 선생님 맨날 요 미음이랑 비읍이랑 받침이 틀려요. 닮은 비가 A 대 B라 한다면은 그때 닮은 도형의 넓이 B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이어서 부피 B까지 보도록 하죠. 자, 가장 간단하게 닮음인 두 도형 정사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이 정사각형 말고 한 변의 길이가 B자리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닮은 B는 A 대 B, 넓이의 B는 얼마? 정사각형이니까 넓이 A제곱, 넓이 B제곱. 이것이 넓이의 B입니다. 닮음이 두 도형이 있을 때 그 넓이의 B라는 것은 닮은 B의
제곱배가 되겠습니다. 제곱배. 닮은 B의 제곱이 넓이 B가 되는 거고요. 잠깐만, 이거 닮은 미음 맞나 비읍 맞나 맨날 헷갈려. 넓이가 리을 비읍이고요. 닮음은 리을 미음 받침. 요건 맨날 헷갈려요. 쌤은 맨날 헷갈려.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공식도 헷갈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닮은 B를 제곱하면 넓이의 B가 되는 거고요. 부피 B라는 것은 해당되는 정사각형들로 만든 육면체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부피 B는 얼마? 부피는 세제곱의 B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제곱의 B고요. 부피는 세제곱의 B가 된다. 이런 관계들을 좀 기억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두 도형이 있을 때 두 도형이 닮음인지 아닌지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닮은 B의 값과 동일한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은 길이 B. 길이 B도 닮은 B와 동일한 A 대 B다 라는 사실 하나 보면서요. 이 내용만 보면 뭐 중학교 때 또는 뭐 더 일찍 간다면 초등학교 때도 배워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요게 이 등비급수 활용 문제에서, 도형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막상 나의 현실로 닥쳤을 때는 좀 당황스럽고 힘든 면도 발생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등비급수의 활용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점 Pn이라는 것을 하나씩 구해 가는데, Pn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자, 이 Pn이라는 점이 한없이 반복되어 갈 때 가까워지는 점, x, y라는 좌표를 가지는 점 P에 대하여 그 x, y 좌표들의 합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려나 싶어요. 자, 좌표를 구하는 문제들은 x 따로 y 따로, x 좌표 따로 y 좌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이야기하기 쉬운 거는 y 좌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 y 좌표부터 따져보도록 하죠. 도형에 대한 이야기니까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선분 OP1의 길이가 1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자, y좌표는 점들의 y축 방향으로 내린 수선의 발, y축과의 교점을 y좌표라고 하겠죠. 여기가 y1, y2, y3, y4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보여요. y6, y4, 5, 6, y6까지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어딘가로 가까워지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 PN들의 점은, PN이란 점은 기존에 있는 도형들로부터 30도라는 각도만큼 벌어진 직선 위에 생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조금 요거 확대해서 좀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이해를 하는 단계에서는 좀 확대를 하고요. 풀이에서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어떻게 이 도형을 해석하냐면은 이 P1이란 점에서, 각 PN이란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직각삼각형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고요. 지저분하네. 그럼 어차피 요렇게 보도록 하죠. 요렇게 직각삼각형, 요렇게 직각삼각형.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직각삼각형. 자, 그러면은 이 y1이라는 좌표는 이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서의 요 짧은 변, 즉 30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y2라는 것은 이 두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마찬가지 억각의 이야기죠. 30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만큼 더 확장되어서 길이만큼 더 플러스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 30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만큼 더 플러스 되었다. 다음의 것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y좌표의 경우, 자, y좌표 y의 값은 y1의 y1? 이 변의 길이라고 할까? 자, y1이라는 점의 좌표는 이 첫 번째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가 1인 녀석이 있었죠. 빗변의 길이가 1인 녀석에서의 30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니까 그 절반의 값인 2분의 1이었고요. 두 번째, 이 y2까지 계속 구해 본다면은,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P1, P2 선분의 길이는, P1, P2 선분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는 2분의 1이 된다고 하는군요. 2분의 1. 그렇다면은 30도에 대응되는 것은 빗변 길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이다. 그래서 4분의 1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P2, P3 선분의 길이는 또 4분의 1이래요. 그리고 30도에 대응되는 선분, 여기까지 내린 것의 좌표가 y3가 될 테니까 4분의 1짜리에서 30도에 대응되는 길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더해가는 것이 y좌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첫 항은 2분의 1이고요. 공비 역시 2분의 1인 그러한 등비 급수의 이야기네요. y좌표는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x좌표, x좌표 이야기는 또 같은 방식으로 보긴 할 텐데, 직각삼각형 그리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x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크 예크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가 x1, 이 a점하고 연결해야 되겠는데, 여기가 x1, 그리고 여기가 x2,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x3인데 당장의 풀이에는 좀 불필요하니까 지워보도록 하죠. 자, x1의 값은 어떻게 먼저 구할 것인가? x1의 값은 요 OP1, 빗변의 길이가 1이었죠. 문제 최초 조건 빗변의 길이 1이었고 P1A 선분의 길이가 2분의 1이었습니다. 30도에 대응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60도에 대응되는 직각삼각형에서 60도에 대응되는 선분의 길이는 30도짜리의 루트 3을 곱해준 것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도형, P1, P2를 빗변을 하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x좌표, P2의 x좌표는 왼쪽으로 더 이동했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그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얼마의 꼴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얼마의 꼴로. 왜냐면은 길이만큼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길이만큼 빼주는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P1, P2 선분의 빗변의 길이는 2분의 1이었고요. 그 30도에 대응되는 것은 절반인 4분의 1이었습니다. 그것의 루트 3, 4분의 루트 3만큼 왼쪽으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오른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P2, P3 선분의 길이는 4분의 1이니까 8분의 루트 3만큼 오른쪽, 그리고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3만큼 왼쪽, 오른쪽 왼쪽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것 역시 첫 항이 2분의 루트 3인 등비 급수입니다. 공비는 얼마? 2분 루트 3에서 얼마 곱했나요? 빼기 2분의 1입니다. 빼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3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 고로 점 P의 좌표는 3분의 루트 3,
1이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고요. 만족하는 x와 y의 좌표 더해주시면 되겠죠. 3분의 루트 3과 1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앞서 이야기했던 닮은 비니, 넓이 비니, 프랙탈 구조니 이런 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 OP1 선분 자르고 보더라도, 잘라내고 보더라도 P1이랑 처음부터 시작한 그래프 모양이나, 자, 요렇게 가는 거나, 아유, 그림 안 이쁘다.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이걸 Y축 방향을 대칭시켜서 본다면은 똑같은 모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전체 크기 차이는 조금 생기지만 구조, 생긴 모양 자체는 확대했을 때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직각삼각형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되는데, 지금 XY 좌표 계산할 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공비의 절대값이 2분의 1로 동일했습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2분의 1로 동일했어요. X좌표 같은 경우에는 커졌다가 작았다, 커졌다가 작았다 변동하다 보니까, 진동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공비가 음수였지만, Y좌표는 계속 쭉쭉쭉 올라가서 양의 공비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튼 절대값은 2분의 1이라는 거. 바로 이 공비의 값들이 무엇과 같았느냐? 공비의 값은 도형의 길이 비와 같았습니다. 자, OP1 선분의 길이 문제 조건에서 1이었어요. P1, P2 선분의 길이 2분의 1이었습니다. 얼마의 관계입니까? 절반이에요. 또 절반이고요. 그래서 봤더니 Pn, Pn 더하기 1 선분의 길이는 2분의 1의 n제곱. 도형을 전체적으로 반씩 줄여가고 있었습니다. 도형의 길이 비라는 것은 또 무엇과 같은가? 도형의 닮은 비와도 같은 정보였고요. 자,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은 앞으로 이러한 도형 파트에서 등비급수를 할 때 방금 한 것처럼 하나하나 일일이 다 구해가는 게 아니라 프랙탈 구조인 거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프랙탈, 그리고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를 찾아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찾아서 공식에다 적용하시는 겁니다. 닮은 비를 바탕으로 선분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닮은 비가 공비, 도형의 넓이를 물어본다면은 닮은 비의 제곱이 공비가 될 것입니다. 프랙탈 구조를 만족한다는 말은, 그래서 등비급수의 꼴을 만족하는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등비급수를 적용할 수 있는 프랙탈 구조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은 첫 한가 공비를 찾는데, 공비의 경우에는 닮은 비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요 내용 기억하시고요. 자, 좌표에 대한 문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문제이고요. 195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풀이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X좌표, X1, X2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PN이 그냥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묻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변화되는 양상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X좌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물어보고만 있습니다. X좌표. 그러면 X좌표는 최초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좌표는 0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P1이란 점이 X좌표의 최초 변화된 값이니까 X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값은 1입니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좀 헷갈려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P1의 X좌표랑 P2의 X좌표가 동일해요. 그리고 P3와 P4 X좌표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X좌표들만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해요. 자, X좌표 1에 있었고요. 여기가 1. 그 다음에 X좌표가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하게 되죠.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음의 값을 더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얼마만큼 더합니까? 4분의 3의 제곱이네요. 16분의 9만큼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빼기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X좌표가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네요. 오른쪽 이동하니까 플러스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그때 봤더니 각 선분은 단계별 지날수록 4분의 3씩 곱해지고 있습니다. 1의 길이가 4분의 3, 그 다음은 4분의 3의 제곱, 세제곱, 4제곱 형태로 가겠죠. 그렇다면은 4분의 3의
4제곱만큼 더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x좌표 변화 없고 다시 x좌표 변화 없고 x좌표 또 작아질 때는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하겠네요. 마이너스 얼마? 2단계 더 지났으니까 4분의 3의 6거듭 제곱만큼 작아지고 요것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등비급수 1 빼기 얼마 곱했습니까? 마이너스 16분의 9가 곱해지고요. 첫 항은 1이었네요. 그래서 25분의 16이라는 것이 분자분모에 16을 곱했거든요. 25분의 16이라는 것이 이 점 P의 X좌표 극한이 되는 겁니다. 점 P의 X좌표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풀이가 뭐 그림 보면서 그냥 말로 뚝딱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교재 풀이 답에 있는 것처럼 뭐 몇 번째 선분의 길이는 얼마이고 x좌표는 어떻게 되고 뭐 그 내용들로 하기에는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 그런 풀이를 보면서 좀 더 체계적인 또는 디테일하게 분류된 그런 풀이를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교재들에 있는 풀이보다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변화되는 x좌표, 그 x좌표 값들만 적어주는 게 훨씬 더 계산 연산하기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y좌표 극한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좀 간단하게 바꾸고요. 그럼 y좌표도 변화되어가는 양상들을 통해서만 봅시다. 최초 y좌표는 0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뭐 어디서부터 y좌표가 변화된 바로 이 지점부터 얼마입니까? 0에서 4분의 3만큼 변의 길이 4분의 3만큼 올라갔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y좌표 두 번째 변화가 생기죠. 아래로 내려왔군요. 그렇다면은 음의 값이 곱해질 건데, 그 음의 값 역시 봤더니 x좌표일 때와 마찬가지로 길이가 4분의 3의 제곱만큼 더 변화된 상태로 말이 좀 그러네. 4분의 3이 커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분의 길이가 4분의 3의 제곱이고, 세 번째는 4분의 3의 세제곱입니다. 4분의 3의 세제곱만큼 작아졌고요. 그 다음은 4분의 3의 4제곱만큼의 변의 길이가 되지만 y좌표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4분의 3의 5제곱만큼 y좌표는 또 올라가게 되고요. 마찬가지 등비급수 형태로 1 빼기 공비는 16분의 9고 첫 항은 1이 아니라 4분의 3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분자분모 16을 곱해주면은 25분의 12라는 값이 된다. 이런 사실들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이것이 이 문제의 XY 좌표들의 극한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의 넓이를 물어본다는데요. 개념 원리에 있는 예제 문제들 마저 다 풀고 RPM에 있는 대표 유형 문제들도 마저 좀 더 볼게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좌표보다도 이제 도형의 길이라든지 그리고 도형의 넓이를 묻는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오게 되는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다는군요. 해당되는 도형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원 하나 일단 그려야 되겠죠. 원이 하나 있고요.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실제 도형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내접해야 되니까 지금은 내접하에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내접하는 모양이 되게끔 약간씩 변화를 줘보도록 합시다. 야, 좀 가자. 크기도 살짝쿵 변화시키고. 이거 내접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네요. 조금이라도 그럴싸해지면 좋겠지만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내접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런 정삼각형 A1이라고 하고 A1의 내접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A2라고 한다. 저거 뭐야? 이 정삼각형이 A1이에요. 이 정삼각형이 A1. 그러면 정삼각형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된 거고요. A1의 내접원, A1에 또 내접하는 게 있답니다. 요 도형은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 정도 크기일 것 같은데 조금 크네요. 사이즈를 줄입시다. 내접, 이 정도면 이제 내접하는 것 같아 보이죠? 익스큐즈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내접하는 삼각형, 너 어떻게 생겼겠니? 요 정도. 얘도 또 이동을 해주고. 크네요. 좀 줄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도형들이 계속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두 번째 생긴 A2라는 정삼각형이고요. 자, 이렇게 계속 간답니다. 그때 정삼각형들의 무엇을 구하라? 넓이를 구하랍니다. 넓이. 그 넓이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일단 아저씨는 이쪽으로 나오세요. A1에 대한 내용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2 그리고 A2 안에 또 내접하는 것은 A3 정삼각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건데,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프랙탈 구조 반복되는지, 프랙탈 구조를 만족해야지만 등비급수를 쓸 수 있다고 했고요. 다른 말로는 자기복제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거 계속 나오는 거, 그걸 자기복제라고 해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흰색 원과 내접하는 정삼각형이든 오른쪽에 있던 노란색 원과 내접하는 정삼각형이든 그 다음에 또 내접하고 내접하는 녀석 나오게 될 거예요. 다 동일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프랙탈 구조 오케이, 만족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도형의 닮은 비를 바탕으로 등비급수의 공비를 구할 겁니다. 자, 닮은 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첫째 항의 데이터를 찾으려고 가셔야 돼요. 첫째 항의 데이터를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첫째 항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정삼각형 한 변의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정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자,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내접하는 원의 중심과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의 값은 동일합니다. 무게중심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정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2대 1의 비례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높이 h가 정삼각형에서 높이 h가 2분의 3이 되네요. 정삼각형 높이 h가 2분의 3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특수한 삼각형 30대, 60대, 90의 각의 크기를 가지는 특수한 삼각비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에서 60도에 대응되는, 즉 루트 3을 곱해준 녀석이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그럼 1대 루트 3 길이 비에 의하여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빗변의 길이가 바로 루트 3이 되네요. 요 정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루트 3이 된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넓이 A1은 얼마?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4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프랙탈 구조 만족했으니까 등비급수의 첫째 항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공비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공비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고전적이라기보다는 정석적으로 교재들에서도 늘 얘기하는 거, 이 A2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진행합니다. A2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까 높이가 얼마가 되고 빗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블라블라블라 진행이 되는데, 닮은 비를 바탕으로 공비를 구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거, 자, A1과 A2라는 두 삼각형 닮았습니다. A1과 A2라는 두 삼각형 닮았어요. 정삼각형이니까. 그리고 그 정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과 원도 역시 닮은 형태인데, 얘네 둘의 닮은 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삼각형들끼리의 닮은 비나 원 사이의 닮은 비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롭게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더 찾아갈 게 아니라 그냥 정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에 대한 정보만 알아도 되겠다라는 거죠. 자, 정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의 경우 어떤 친구냐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냐면은, 이렇게 첫 번째 정삼각형인 A1에 내접하던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의 중심도 마찬가지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또는 바깥쪽에 있는 가장 큰 원의 중심과 동일한 그런 지점이 되겠고요. 따라서 두 번째 도형을 이야기하기 위한 원의 반지름 R2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R2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R1 첫 번째 도형 반지름 길이는 1이었죠. 오케이? 그렇다면은 두 도형의 닮은 비는 1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닮은 비와 같느냐? 정삼각형. A1 도형 정삼각형과 A2 정삼각형들 사이의 닮은 비 역시 그 두 녀석을 둘러싸고 있는 원들의 닮은 비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닮은 비가 어떻게 공비로 이어지느냐? 넓이를 물어보니까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닮은 비가 1대2니까 넓이의 비는 1대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A1, A2는 A1 4분의 3 루트 3이라고 이야기하고요. A2는 두 번째 도형이니까 16분의 3 루트 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급수를 마저 구합시다. 요만큼의 공간만 있어도 급수 계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빼기 공비 4분의 1분의 첫항 4분의 3 루트 3. 그렇다면은 전체 넓이 루트 3 끝. 계산으로 그냥 다 이야기 끝내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두 도형이 정말 닮음인지 아닌지, 또 닮음의 비는 얼마인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1마 R분의 A라는 공식 적용되는 패턴은 늘 동일해요. 등비급수니까. 왜? 프랙탈.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첫 항은 계산으로 찾아주시고요. 공비는 닮은 비를 바탕으로 길이를 물어볼 때는 닮은 비 그대로, 그리고 넓이를 물어본다면은 닮은 비를 제곱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반지름 길이 1짜리인 원 C1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M1이래요. 자, 일단 먼저 확인할 건 프랙탈 구조. 똑같은 모양 반복되나요? 말이 어려서 그렇지 같은 모양 반복되냐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핀치 줌인 줌아웃, 확대 축소했을 때 같은 모양 계속 반복돼요? 어지러운 모양 돼요?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얘는 등비급수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닮은 비를 찾으러 갑시다. 닮은 비를 찾으려면 첫 항 계산하려고 하면 되고요. 첫 항 계산의 아이디어로부터 결국 닮은 비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역시 도형을 좀 그립시다. 자, 도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맞죠?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삐져나온 거는 좀 무시해주세요. 일일이 어떻게 그걸 다 체크해. 자, 원의 중심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이 정삼각형 대각선들의 교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의 반지름이 안 이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2가 되는군요. 따라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라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닮은 비에 의하여 나 뭐 정리?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콜. 자, 문제에서는 원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의 넓이 S1의 값은 얼마? 한 변의 길이 제곱이니까 2가 되네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도형을 구하려고 또 원 그리고 정사각형 그린 다음에 한 변의 길이 찾아간다. 그런 과정하기 전에 이 구조는 결국 왼쪽 오른쪽 두 도형의 구조는 동일하죠. 동일한 구조이죠. 안 이뻐서 그렇지. 그렇다면은 정삼각형들의 닮은 비를 구하는 것보다 정사각형의 닮은 비는 그 정사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외접원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외접원의 닮은 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원들에 대한 이야기, 원들의 닮은 비는 바로 반지름의 길이로 이야기하겠죠. 다시 첫 번째 도형에서 반지름 길이 R1의 값은 1이었고요. 두 번째 도형에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좀 복사해서 축소를 해볼까 해요. 지우고 전체적으로 축소 쫙. 그리고 얘는 필요 없다고요. 요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건 가져갑시다. 이럴 바에 하나를 그냥 다시 그리는 게 나았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럴싸하게 내접했습니다. 이제 그럴싸합니다. 자, 색깔 좀 달려줄게요. 이 노란색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려진 외접원이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나는 알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R2라는 정보는 무엇과 같느냐? 너는 이 정사각형에서 한 모서리 길이의 절반과 같네요. 앞서서 이 정사각형 한 모서리의 길이 루트 2였죠. 그래서 넓이가 2였잖아요. 그럼 루트 2의 절반인 2분의 루트 2가 바로 이 두 번째 도형,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되는 겁니다. 즉 닮은 비는 1대 첫 번째 반지름 1이었고요. 두 번째 반지름 2분의 루트 2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문제에선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넓이의 비 제곱을 해줍니다. 1의 제곱은 1이고요. 2분의 루트 2의 제곱은 2분의 1입니다. 고로 공비의 값은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급수 S는 1 빼기 공비 2분의 1분의 첫항의 값 2. 그래서 전체 원넓이의 합은 4가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뭐 풀이를 보면 사실 선생님이 적은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등비급수 도형 파트에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그게 또 수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사실 지금 선생님 한 거 보면 복잡한 계산한 거 별로 없고요. 첫 항 구했죠. 그리고 1-R분의 A랑 공식대로 풀이하고 있죠. 공비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만 도형들에 대한 관계를 바탕으로 찾으려고 몇 번의 끄적임만 했던 것 뿐입니다. 사실 길게 풀 것도 없어요. 이거는 3학년 형들, 언니, 오빠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푸는 문제입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걸 처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생각하는 거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방금처럼
첫항 그리고 공비의 내용들만 잘 찾아가면은 충분히 공략 가능한 문제 유형인 거고요. 나머지 RPM에서도 마찬가지로 쌤이 또 빠르고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98번과 201번 문제고요. 198번에서는 한없이 반복되는 과정 등비급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구하느냐? PQ 선분의 길이, P1, Q1의 선분의 길이, PN, QN 선분 길이의 합을 묻고 있네요. n equal 1부터 무한대가 될 때까지 PN, QN. 물론 PQ라는 선분 길이 따로 있긴 하지만 얘네들까지 포함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선분 길이들의 합이네요. 길이 합.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길이의 합. 문제에서 키워드 길이를 물어보니까 이 문제에서 공비의 값은 닮은 비와 동일할 겁니다. 참고로 넓이의 합을 물어본다면은 그런 등비급수에서의 공비는 닮은 비의 제곱인 거고요. 당연히 부피를 물어본다면은 닮은 비의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자, 빗변의 길이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선분 PQ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 1이다부터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절 여기 OP와 OQ의 중점을 각각 P1, Q1이라고 하겠다. 중점이랍니다. 바로 얘네들이 중점. 다르게 해야죠. 중점. 그렇다면은 뭐 굳이 적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풀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한다면은 삼각형 OPQ와 삼각형 OP1Q1은 서로 닮았다. 오케이? 닮은 도형 오케이. 그 닮은 도형의 닮은 비가 얼마입니까? 닮은 비 또는 선분의 길이의 비로 이야기하셔도 되겠고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1대 2분의 1이 됩니다. 1대 2분의 1, 2분의 1. 자, 그때 선분 길이 P1, Q1 선분의 길이는 그럼 PQ보다는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니까 이 닮은 비가 바로 공비가 된다라는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의 값은 따라서 급수는 1 빼기 공비 선분의 길이 비인 2분의 1을 빼주고요. 첫항 1 해서 길이의 총합은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길이의 총합은 2가 된다.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역시 마찬가지 풀이가 거창하고 복잡하게 진행될 거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풀이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도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셔야 되겠죠. 자, 201번 반지름 길이가 4자리인 원 S1에 내접하고 지름이 4인 원 S2를 그려라. 지름의 한 끝점과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런 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가는 거네요. 그렇다면 요거 첫 번째 프랙탈 구조, 전체 속에 부분이 있고 부분을 합대하면은 전체가 되는 프랙탈 구조가 맞습니까? 프랙탈 구조가 맞으니까 등비급수 풀이 적용이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닮은 비를 바탕으로 공비의 값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는 도형의 넓이를 물었으니까 넓이를 물었다 그러면은 닮은 비의 제곱이 공비가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넓이를 물었으니까 넓이의 합을 물었으니 공비는 닮은 비의 제곱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내용 적는 거는 요런 생각을 여러분도 문제풀이 전략을 세울 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그럼 닮은 비만 구하면 되겠네. 자, 처음 원 S1의 넓이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이 S1입니다. 이 친구 파란색 원. S1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가 4네요. 그래서 16파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2의 경우에는
지금 문제는 크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바로 넓이를 구해도 무방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넓이 구해서 공비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닮음을 통해서 공비 이야기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도형은 지름의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그 절반인 2가 되네요. 그래서 4파이. 그 다음 S3는 파이 r 제곱. 2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2. 그래서 파이. 자, 계속 얼마씩 곱해가는 형태입니까? 4분의 1씩 곱해가네요. 따라서 급수 라지 S 넓이의 총합은 1 빼기 공비 4분의 1분의 첫항 16파이. 그래서 3분의 64파이가 된다. 요렇게 이야기 끝이 납니다. 끝. 풀이 끝. 이게 뭐지? 먹미? 끝. 나는 끝. 그런 거 없다고요. 참 여러분은 이 말이 재수없고 짜증나게 들리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접근하려고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간단한 생각, 간단한 풀이를 하기 위해서 쌓아온 지난 많은 시간과 연습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프랙탈 구조. 말이 어려서 그렇지 도형 나오면은 100% 계속 무한히 합하다 100% 등비급수입니다. 그러면은 닮은 비, 첫항과 닮은 비 1마 r분의 a니까 공비와 첫항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데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고 많은 문제를 풀었어야만 했던 거고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지금 문제는 도형들의 넓이를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보니 등비 급수란 형태를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도형들의 닮음을 통해서 그 공비의 값을 구한다면은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절반의 값이 2가 되니까 닮은 비는 1대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래서 넓이 b가 제곱인 4분의 1이 되고 그 값이 바로 공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비 4분의 1을 계산으로 찾아낼 것이냐 아니면은 도형의 닮음으로 찾아낼 것이냐 이러한 차이만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물론 등비급수 도형 파트가 쉽다란 말은 했지만 당연히 제일 기본 오브 기본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나 쉽게 풀이가 됐던 거고요. 조금씩 변형이 되고 응용이 된다면은 풀이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래도 1마 1분의 a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요. 등비급수라는 형태 그리고 닮은 비를 바탕으로 공비를 구한다라는 이 내용들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식, 도형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도 이제 고3 수준의 문제, 얘네들 고3 수준이거든요. 수능 바로 나올 문제들이에요. 얘네들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연습을 통해서 선생님과 같은 풀이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도 빨리 많이 연습을 하고 실력을 키워가 보도록 합시다. 긴 시간 수고 많았고요. 요걸로 급수 얘기, 수열의 극한 이야기 마치면서 다음 시간 단원 마무리 평가 시험 준비하도록 하세요.